김영환 지사, 이범석 시장 갈등설 폭발 직전? 사실은 보도가 지금 자극적으로 나가는 것들이 좀 많이 있다고 저는 보고요. 자극적이다? 갈등의 강도는 보도 이상으로 더 높지 않나. 고단수의 정치적 전략을 짜가지고 이제 탁 터뜨려 놓고 저기 정치 20년 하신 분과 이제 정치 이제 3년 전 하신 분한테 당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완전히 빌런, 삼대공화국을 빌런 만들려고 그런 것밖에 안 되죠. 문화의 바다가 아니라 갈등의 바다가 아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재밌고 가장 속 시원한 명품 시사 토크를 지향하는 리얼토크 한판입니다. 김영환 도지사, 이범석 청주시장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갈등의 골이 메워져도 모자를 파는 데에서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그런가 하면 도산하 기관은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고 청주시의 모 공무원은 구속돼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뭔가 잘못한 게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는 거지요. 충청북도, 청주시 양 기관 모두 안살림 바깥살림 안팎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들끓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죠? 오늘 두 분과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최용현 변호사, 박정희 전 청주시 의원 두 분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사실 개인적으로 박 의원님한테 좀 죄송한 게 네. 오시자마자 자꾸 뭐 이렇게 국힘 관련된 아유. 주제를 자꾸 잡아가지고 개인적으로 죄송하긴 합니다만은 워낙 명품 또 토크를 하시고 철통 방어를 잘 하시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요. 도지사와 시장 갈등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아하. 늘 있었던 거기 때문에. 아 그래요? 뭐 저기 제가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 돈과 시민의 마음이 왕의 뜻이라면 예. 왕의 마음을 얻기 위한 형제의 난이다. 그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오늘 명품 시사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네. 오늘 토크 출발해 볼게요. 첫 번째 주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이러다 다 죽어. 김영환 지사, 이범석 시장 갈등설입니다. 우선은 김영환 지사의 현금 복지 정책 때문에 시끄러워지기 시작을 했는데 이범석 시장이 이제 안 해. 이제 그만할 거야. 그렇죠. 스탑. 이렇게 딱 반박을 해서 어떤 얘기인지 변호사님께 정리해 지금 주세요.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젠 안 되라고 하면 2탄이라는 거잖아요. 2탄. 이미 1년 6개월 전에 1탄이 있었죠. 아. 양자 간의 갈등 1탄이 있었는데 맞아요. 그랬어요. 1년 6개월 전쯤에 김영환 지사가 출산 양육수당 대체로 이제 5년간 7천만 원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했고 거기다 시군내 분담을 요구했었잖아요. 예. 당시 이범석 시장께서 극렬하게 반대를 했지만 결국은 다른 사업에서 도 보조금 비율을 좀 높이는 차원으로 타협점을 찾아서 수락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다시 김영환 지사가 결혼, 임신, 출산에 대출이자 지원을 해주고 거기다가 5명 이상 다자녀 때 추가 지원하는 사업을 발표를 했어요. 이에 대해서 청주시 입장으로서는 기존의 출산 양육수당 46억 원에 더해서 이번에 추가되는 걸로 따지면 26억을 또 추가로 재정을 투여를 해야 되거든요.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범석 시장께서는 정책 효과 없다. 이렇게 줘도 퍼줘도 정책 효과 없다. 그리고 청주시 재정 여력이 안 된다고 하면서 이번엔 못 해주겠다. 극력 반발하면서 양자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거죠. 현금 복지 정책이 있었고 이전에는 합의돼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데다가 플러스 알파로 더 지원해 주자. 그랬더니 이범석 시장이 아니 이제는 더 안 돼. 그렇죠. 아니 청주시도요. 네. 뭐 재정적인 거 여러 가지 뭐 살림살이 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도 좀 쓰고 저기도 좀 쓰고 복지 정책이 그 한쪽만 있는 것도 아닐진데 도에서 갑자기 이렇게 뚝 떨어지면 불편하고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당연한 거죠. 이것은 사실은 어떤 발표 전에 청주시가 충분한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협의가 좀 부족했다는 걸 먼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또 상대적으로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우리 출생 비율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전체 예산에 따져보면 분담률이 많지 않은데 청주시 같은 경우는 우리 충북 전체의 출생아의 60% 이상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또 우리 청주시는 부담 비율이 높다.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좀 시와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되는데 지난번도 마찬가지고 이번도 마찬가지고 일방적인 발표를 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이런 얘기 죄송하지만 우리 충청북도가 우리 청주시를 그냥 하급기관으로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죄송하지만 전체적인 부분에서 좀 이건 문제가 있다. 이건 국민이 반발하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청주시의 살림살이를 12년 동안 네. 견제하고 감시했던 직접 그렇죠. 당사자시잖아요. 그런 이게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은 청주시도 재정 살림 해야 그럼요. 되는데 네. 사전에 교감도 없이 없이 툭 그냥 네. 이런 얘기 불편하지만
특히 이제 우리 청주시의 입장 같은 경우는 그 전체 예산의 그 우리 복지 비율의 예산이 46%를 지금 감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분담한다면 다른 쪽 예산을 쓸 수 없는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예산을 또 감당할 수 있는 지난번에가 해결책이었죠. 예. 출산 육아 수당이나 임산부 산후조리비를 6대3으로 6대4, 예. 40%가 도비고 60%가 10입니다. 예. 그 대신 아까 말씀드렸지만 65개 보조 사업을 10%도 청주시는 올려주는 아하. 또 다른 시군보다는 10%가 낮았었는데 65개 올려줘서 이 부분을 타협점을 맞추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협의를 한 다음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한다면 이런 반발은 없었을 건데 도지사님이 예. 하여튼 인력심이 많고 새로운 아이디어는 많은 것 같습니다. 갑자기 또 좋은 쪽. 아니, 왜냐하면 자기가 이거 하겠다고 뚝 던져놓으면 그걸 따라가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범석 시장께서 뭐 네. 절차적인 문제거나 재정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성에서도 의문을 제기하는 거 있는 것 같아요. 예. 국가에서건 지방자치단체에서건 간에 이 현금성 복지라는 것은 일시적인 효과밖에 없다. 그리고 지자체 간의 경쟁만 유발해서 수건 돌리기 게임밖에 되질 않는다. 이렇게 정책 효과에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그 김영환 지사께서 처음에 이 현금성 복지 공약을 내놨을 때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 지자체도 이제. 두 번째는 주민 유출, 특히 시군 지역의 주민 유출로 해서 인구 소멸화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 대응을 해야 된다는데 이범석 시장 생각은 다른 것 같아요. 아하. 저출산 문제는 지자체 차원에서 대응할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해야 된다는 문제라는 거고 그 점을 지적한 거고 또 하나는 지역 소멸의 문제는 시군에는 해당지만 청주시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청주시에 때 이거를 엄청나게 부담을 시키는 건 오히려 더 틀리다. 많이, 그러네요. 이런 차원에서 정책적인 문제에서도 접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한편에서는 주민들 목소리로 뭐 도지사가 시장 뽑아주는 것도 아닌데 자기 정책이라고 덮벅덮벅 그냥 이렇게 해주고 그렇죠. 그런 지면상에 보면요 신문 지면상에 무슨 폭발 직전 도지사가 폭발 직전 뭐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실무자들은 지금 죽어 나자버리기 일보 직전 뭐 이런 표현까지 막 나올 지경이에요. 사실은 이제 보도가 지금 좀 자극적으로 나가는 것들이 좀 많이 있다고 저는 좀 보고요. 자극적이다? 왜냐하면 언론에서도 이 부분을 너무 부각시키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사실은 이제 지금 아까도 우리 최명현 변호사님 말씀했듯이 이 현금성 복지에 대한 정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실효성이 정말 낮게 형성되고 있는 게 사실로 밝혀지고 있고 예. 특히 이게 뭐 정부 차원에서 정부에서도 지금 뭐 수십 년간 뭐 수십 조를 썼는데도 지금 그러게요. 출산이 올라가지 않고 있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보도가 지금 나가는 것들은 좀 너무 좀 자극적으로 나가지 않나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막 지금 던져주셨는데 지금 김영환 지사하고 이범석 시장의 갈등이 앞서서 현금 복지 정책 그 얘기를 좀 주셨지만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암산 둘레길 있죠. 신청사 걸린 문제 있었죠. 대원 지하상가 그렇죠. 건건이 계속 마찰이 되고 있는 모양새네요. 지금 박정희 의원님께서는 이게 보도가 너무 과장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보도가 너무 작은 거일 수도 있어요. 오히려. 지금 갈등만 해도 지금 청주병원 이전 문제, 청주시가 오랜 연도에 걸쳐서 이제 타협을 받잖아요, 결국. 맞아요. 근데 그렇죠. 거기서 도가 아주 고춧가루를 뿌려버렸잖아요. 인가 치손가 했었잖아요. 병원이 완전히. 해버렸고. 예. 그다음에 대원 지하 상가를 어떻게 활용할 거의 문제, 그다음에 상당공원 지하 주차장 건설은 문제, 그다음에 우암산 둘레길 문제, 그다음에 매칭펀드 비율 조정 문제, 모든 문제에서 갈등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항상 그 적극적으로 나서서 막 공격하는 것이 김영환 지사였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는 이것이 보도가 과장된 것이 아니라 그 갈등의 정도, 갈등의 정도와 폭, 갈등의 강도는 보도 이상으로 더 높지 않나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요 하나씩 좀 짚고 넘어가 보면 예. 신청사 걸림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핵심은 그것입니다. 그 투자 심사 내용에 지금 증액을 해달라, 그렇죠. 주장부지 좀 넓혀달라 넓히고. 이런 거에 대한 도에서 불허 처분을 낸 거랑 맞아요. 특히 이제 제일 문제가 아까 말씀하신 청주병원의 이전 문제 때문에 특히 의료법과 운영 규칙 이 문제에 예. 따라서 운영 규칙에는 뭐 소유로가 돼야 되는데. 의료법에는 보유만 돼도 되니까 이거를 인정해줘야 될 거 아니냐 옮기려고 하는 데를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다. 이것도 사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있었어야 되는데 일방적인 취소 통보는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우암섬 둘레길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이시종 지사와 한명도 시장 때부터 있었던 문제였고 아하. 또 시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안을 제시했고 그거에 맞게끔 사업이 진행돼서 총 사업비 100억을 도에서 5% 75억을 부담하고 시에서 25억 그리고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잔여 구간 700m 구간은 시에서 30억을 들여서 최종 완공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갈등이라기보다는 조정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뭐 전혀 갈등이라고 볼 수 없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갈등이 아니다. 네, 그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대연 지하 상가 문제.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 부분 우리 김영환 지사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범석 시장은 그 밑에를 청년들의 창업 지원센터 같은 걸 지원하자는 거고 김영환 지사는 위에 공원 만들고 밑에 지하차도를 만들자. 문화의 바다? 네, 문화의 바다를 차원의 거리를 만들어서 위에는 그렇고 밑에는 지하차도를 만들자. 지하차도를 만들고 지하로 차도를 통행하기 육거리 시장과 문화재정처까지 다 거기에 지하화시켜서 그 지상을 다 문화의 바다라는 공원을 만들겠다는 사업인데요. 사실은 알다시피 이명박 대통령 때 청계천 복원 사업 같은 것처럼 멋있는 토목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제일 문제가 안정성의 문제. 자, 두 번째는 재정적인 문제가 가장 많이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특히 청주시 같은 경우는 우리 한범도 시장 때 시작했던 중앙공원 역사문화공원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1,000억이 넘는 예산이 지금 투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와 주목될 수 있는 특히 잔디공장 조성 같은 경우는 거기와 공감이 내가 좀 약간은 포함될 수 있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요? 이런 것들을 조율을 해서 진행을 하면 좋겠는데 이것도 시하고 얘기가 좀 잘 안 됐던 안 거잖아요. 되죠. 사전에. 왜냐하면 이범석 시장이 대연 지하상가는 청년 창업센터로 만들겠다고 공약을 내세웠고요. 시장 출마 시절에. 그리고 도지사님은 당선되고 그 이후에 충북 개발공사를 통해서 여기는 이렇게 하는 게 더 활성화되겠다라는 의견을 받고 또 용역까지 하는 이런 강수를 띄우신 건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것도 조율이 좀 있었으면 충분히 걱정스러운 게 문화의 바다가 아니라 갈등의 바다가 되는 거예요. 잘못되면 큰일 나는 근데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도민들, 시민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이 정치인들의 과감한 노림수의 승부수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는 뭐 좋게 표현해서 뭐 민심을 얻기 위한 거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좀 나쁘게 얘기하면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 김영환 지사가 너무 일방적 사전 협의도 없이 너무 일방적으로 분노할 정도로 급격하게 밀어붙이잖아요. 그 이유로 한 두 가지 정도 예측해 볼 수 있는데 최근에 김영환 지사의 사업 유치 정책이 거의 다 실패했어요. 카이스트 5승 그 분교 캠퍼스 그 유치도 실패했고 반도체 공동연구소도 유치 실패했고 거의 모든 정책이 지금 실패 단계에 들어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뭔가를 만회하기 위해서 너무 급격하게 황금석 복지공학도 정책도 너무 급하게 밀어붙이는 것이 아닌가 싶고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심을 얻는다. 좋게 얘기하면 지방선거에 대비를 해서 뭔가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놔야 돼요. 돈을 퍼주던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 거기서 현금성 복지국 정책을 그렇게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바로 지금 변호사님이 지적했던 이 부분인데 우리 총선이 끝나면 바로 지방선거 준비하잖아요. 지방선거 끝나면 총선 준비하듯이. 그러네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면은 지방선거 2년 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고지에 올라서야 되는데 이미 지금 절반 지나갔죠. 후반기에 접어들었는데 평판 별로 안 좋죠. 변호사님 말씀처럼 좋아요. 평판 안 좋다고 왜 단정을 지세요? 변호사님 말씀처럼 말씀을 좀 해놓으셨고 무리수 띄우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가고 있죠. 네. 시민들이 걱정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김영환 지사께서 공감 능력이 떨어져가지고 혼자 막 던지는 거냐. 또 하나는 잘 알면서 고단수의 정치적 전략을 짜가지고 일단 탁 터뜨려 놓고 자기한테 필요한 것만 주워가는 거. 왜 이런 지금 상황들을 만들어 놓는 걸까요? 저는 딱 한 가지 단점이 우리 그 도지사님께서 여기 지역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부족함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래서 정무 라인에 대한 전체적인 좀 개각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정무부지사를 지금 뽑으시려고 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보강해서 청주시에 충분히 특히 충북 전체 청주시에서 같이 해야 될 사업들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앞으로 특히 우리 김영환 지사가 주창하고 있는 레이크 파크 르네상스 사업. 이 사업도의 핵심이 뭡니까? 대청호에 대한 주변에 대한 개발과 여러 가지 규제 완화를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도 또 청주시하고 협의를 한다면 다 또 이게 물바다가 물바다가 물거품이 돼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한 더 이상의 실수나 반복적인 이런 갈등이 안 보이려면 그런 사전 협의를 할 수 있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김영환 지사가 또 공개 토론회까지 이범석 시장에 대해 제안했잖아요. 이거는 맞아요. 좀 너무 지나친 것 같아요. 아예 이범석 시장을 그 복지자 서민 복지의 소극적인 빌런으로 만들려고 아예 안 받아들일 거 뻔히 알면서 공개적으로 제의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더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런 면에서 저기 정치 20년 하신 분과 이제 정치 이제 3년 전에 하신 분한테 당하시는 거죠. 협의 절차, 협조 절차 없이 정책을
덜컥 내놨잖아요. 그럼 이제 공개 토론하자는 것 말도 그거지. 사실은 내부적으로 만나서 토론해보고 상의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지 내부 과정, 준비 과정 모두 다 까발리고 공개 토론하자.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미국에서 그런 그냥 차원에서 만나버리자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그렇죠. 그거는 완전히 빌런 상대방을 빌런 만들려고 그런 것밖에 안 되죠. 그런 분위기 때문에 그런지 어쨌든 간에 지금 이런 당 내에서의 우려의 목소리도 많은가 봐요. 왜냐하면 당장 내후년에 그럼요. 지방선거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인데 이런 상황들이 국힘 입장에서는 도움이 될 리 만무하거든요. 당연하죠. 예. 당내에서는 어떻게든 봉합을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떤 움직임이? 특히 우리 도당 이번에 저기 7월 30일 취임하시는 서승우 도당 위원장이 가장 걱정을 하시죠. 왜냐하면 도민과 시민에게 걱정과 불편을 끼쳐드리는 것만으로도 또 시민과 도민에게 죄송한 마음이 있고요. 우리 서승우 도당 위원장께서도 지금 우리 양 도의회와 시의회 또 의장님도 바뀌셨고 그래서 같이 또 협의 차원의 어떤 그 회의도 좀 준비하고 계시고 아마 이런 부분에서는 아마 적극적인 노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우리 그 김영환 도지사님께 앞으로의 어떤 그 정책 방향에 대해서 지금도 마찬가지 말씀하신 지금 다 공감하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모든 언론에서 나오는 거는 일방적인 도지사 도에서의 행정 행위 때문에 기초지자체가 어려움이 있다라고 그 보도가 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마 잘 전달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이양섭 도의장도 그렇고 서승우 위원장도 그렇고 뭐 갈등을 봉합하려고 나서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고 결국은 이전에도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됐어요. 1년 6개월 전도 이런 식으로 결정됐거든요. 다른 사업에서 도의 보조금 비율을 높여서 김영환의 그 현금성 공약 정책을 수용하는 쪽으로 청주시가 이제 결단을 내렸잖아요. 받아들였죠. 이번도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저는 그거에서 반대예요. 갈등을 뭐 봉합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런 건 너무 시급할 때는 갈등을 미봉적으로도 봉합하는 게 필요해요. 근데 현금성 복지 정책은 시급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미 사전 절차, 준비 절차 아무것도 없이 덜컥 내놨어요. 그렇죠. 그럼 지금부터라도 사전 협의를 해보고 재정상 검토도 해봐야 되고요. 그러려면 시간이 엄청난 숙려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어설프게 갈등을 봉합하는 건 반대예요. 오히려 더 충분한 숙려 시간, 협의 시간을 갖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는 거지. 지금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사실은 현금성 복지에 대해서는 시에서 또 이범석 시장이 단호하게 거절을 했고 이 부분에서는 아마 이번 우리 자치단체장 있을 때는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제가 그 대신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다시 한번 도와고 앞으로 협의를 해서 또 지금 하려고 했던 사업들은 좀 차분하게 진행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 시청사 건립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특히 아까도 말씀했지만 대청호 주변 규제 완화라든가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를 이루어내려면 청주시와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된다. 거기 핵심이 또 청주에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박 전 의원님께서는 뭐 김영환 지사가 이제 공개 토론까지 제의했는데 한 발이 이제 물러날 것 같아요? 그렇진 전혀 않을 것 같아요. 결국은 모든 권한 압력, 재정적인 압력, 권한적인 압력을 행사해서라도 청주시에서 받아들이도록 만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절대 물러설지 않을 거예요. 정치를 20년 이상 하신 분이 더 이상 악수를 드지 않겠다고 저는 지금 이거를 유예한다고 그러면 김영환 지사의 모양새가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그렇게 가진 않을 거다. 이렇게 그냥 끝내진 않을 거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 지난번에 메이드됐던 그 출산 육아 수당이나 민산부 산후 조립이 그 시비가 60% 도비가 40%인데 이거를 그 참여하면서 65개 보조 사업을 10%로 우리 도비를 올려서 시비에 맞춰줬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또 하기에는 이런 것은 너무 재탕한다는 것은 또 우리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보기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황을 좀 지켜보죠.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저희가 맞습니다. 한번 매의 눈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볼 때는요. 충청북도하고 청주시가 겉으로만 이렇게 티격태격하고 갈등을 보이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뜯어보니까 안쌀림도 그렇게 잘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두 번째 주제에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주제 가보겠습니다. 엎친 데 덮친 돌발 리스크 구멍난 공직 기강입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뭐 바깥에서 샌다고 하는데 그게 괜히 나온 말이 아닌 것 같은데 앞서의 갈등을 오히려 크게 키워서 내부의 비리나 문제점을 감추려고 한 거 아닌가? 우선은 충청북도 산하 경자청 그렇죠, 여기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는데 왜 그랬습니까? 서울 서부지검에서 지난 6일이죠. 경자청과 그 청장 개인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실시했었죠. 대체 혐의는 충북 첨단 재생 바이오 글로벌 혁신 특구 사업과 관련해서 청장이 모 업체에 특혜를 제공하고 금품을 수수했다 이런 혐의죠. 우리 녹화하는 날을 기준으로 어제 날아가셨잖아요.
직위 해지. 이분 날라가셨어요. 이분 날라갔죠. 또 민석규. 인재 예. 이 말이 어려가지고 중국 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여기 이분도 또 이 저 인사 시스템이 잘 안 돌아가지고 못 걸러내는 바람에 또 날라가셨죠. 네. 아까 변호사님 잠깐 언급하셨는데 충북대학교 내에 설치하려고 했던 유치하려고 했던 반도체 연구소 이거 날라갔죠. 김영환 지사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카이스트 5성 분기였잖아요. 이것도 날라. 예. 아니 우리 사회자가 너무 편파적이야. 아니 지금 상황을 안살림이 지금 이럴 진데 날라간 게 아니고 예비 타당성의 예산이 확정된 게 아니죠. 좀 미뤄졌다고 예, 미뤄졌다고 얘기할까요? 말씀하셔야 되는 것 그건 같습니다. 전문 용어로 날라갔다고. 아니 그러니까 날라갔다 이거는 좀 미뤄졌다라고 좀 표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사실은 지금 그 문제 때문에 뭐 지역의 산하 기관장들이 좀 여러 가지로 좀 다 조사를 받아야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아하. 제가 뭐 윤석규 충북 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의 문제 같은 경우는 이 사건이 꽤 오래 전에 있었던 건데 뭐 벌써 공판을 8번이나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거를 이런 그 관리 시스템이 안 했다는 게 좀 아쉬움이 있고요. 몰랐다는 거를.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통보될 뭐 의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물었다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뭐 사퇴서를 내서 의원 면직 처리를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지만 경제청의 문제는 좀 생각보다는 좀 심각할 거다. 왜냐하면 지금 이 개인 비리로 조사가 들어가고 있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지금 검찰에 보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이거는 상당한 특히 경제청장께서 원래 그 김영환 지사에게 또 측근으로서 여러 가지로 정책의 여러 부분에서 관여한 부분도 많기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좀 검찰 수사를 예의주시해야 될 상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맹경제청장이잖아요. 네. 이분 안타깝습니다. 신화죠, 신화. 원래 신화적인 존재는 최초의 수사는 해당 기업, 그 특혜를 받았다는 해당 기업에 대한 수사부터 진행이 되는 시작이 됐는데 이것이 경자청으로 번졌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자청에서 다시 충북도로 번질 수 있을 것도 같아요. 상황이 거기는 좀 일단은 면밀하게 좀 봐야 될 상황. 경자청 문제는 예. 뭐 충북도에서 선을 그었잖아요. 이건 사업 시행 전이고 개인 비위일 뿐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고 예. 마찬가지로 뭐 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문제도 개인 비위일 뿐이다 이렇게 선을 긋지만은 후자 그 인재청 문제 같은 건 좀 심각해요. 그 박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벌써 7개월 전에 재판도 7번째 시작 하고 있었잖아요. 진행 중인데 이제 와서 충북도가 인지를 했다. 뭐 경업 금지 의무 위반도 있고 보고 의무 위반도 있지만 이걸 몰랐다는 것은 충북도가 비난을 피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런 분이 좀 안타까운 거죠. 사실은 그 문제의 핵심이 2018년, 19년도에 벌어진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임명되기 전에 벌어진 일이 이제 와서 재판을 받게 된 건데요. 지금 뭐 공무원 신분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보고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된 건데요. 사실은 이런 부분까지도 이제 앞으로는 뭐 여러 기관들을 다 조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아마 모든 기관이라든가 뭐 산하기관이라든가 이런 데가 아마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저는 안살림을 잘 해가지고 이제 뭐 바깥으로 좀 뻗어 나가려고 지금 그러는 줄 알았더니 안살림도 뭐 좀 그런데 청주시도 그렇게 얘기하면 크게 뭐 할 말은 없을 것 같은 게 아니 대학생들 공공근로 예산 5억이요? 그렇죠. 이것도 뭐 한 번이 아니라 수년간에 걸쳐가지고 횡령을 했다고 그러는데 떼먹을 게 없어갖고 대학생들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정말 이게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사실은 이게 뭐 1, 2년이 벌어진 일이 아니고 최근 5년 동안 벌어진 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오래돼서 뭐 지금 뭐 사무관부터 해서 팀장, 그 전 사무관 팀장 뭐 다 지금 같이 조사를 받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사실은 뭐 알바생들 여름철, 겨울철에 우리 대학생들 행정 보조 인력으로 알바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를 예를 들어 5명 쓰고서 10명, 15명을 지급해서 만들어낸 돈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시스템을 걸러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인사 시스템 문제, 특히 이분이 5년 동안 같은 부서에서 같은 업무를 보신 거예요. 그걸 못 찾아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5년 동안 같은 업무, 같은 일을 하다 보니 누구도 의심을 안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것도 감사원에서 와서 감사를 하다가 보니까 문제가 돼서 발각이 된 문제인데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인사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2년에 한 번씩은 인사를 돌려서 이런 문제가 없게끔 하는 게 기본적인 시스템인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5년까지 이 부분에 있었는지에 대한 대학생 공공근로, 학예 동계 공공근로 왜 그 방학 때만 되면은 애들 뽑잖아요. 맞습니다. 아르바이트 하는 애들, 행정사무 보조 같은 거 할 수 네네. 있는 애들. 요거를 지금 5년 동안 맞습니다. 더 많이 썼다고 해가지고는 나머지 금액을 네. 그러면은 10명 정도 예를 들어서 필요한 거를 한 6, 7명만 쓰고 10명 썼다고 하고 나머지 돈을 그렇죠. 횡령을 한 거네요. 그런 식으로. 5년 동안 예. 5억을. 예. 자꾸 5년을 강조하시는데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실 것 같아요.
5년이니까 3년 나누면 한범석 시장 책임, 2년은 그렇죠. 2년은 좀 이범석 시장 책임 이렇게 뭐 그런 의미는 아니겠지만 5년이라고 자꾸 5년이 강조를 아니 해주는 거예요. 이분이 5년 동안 거기서 근무를 했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저희가 인사 기본 쪽으로 이렇게 돌리는 거 보면 2년이면 한 부서 2년 있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이분은 5년을 있었다는 게 좀 안타깝고 5년 있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그런 자신감도 생긴 거겠죠. 왜냐하면 이게 하려면 알다시피 대표 통장도 만들었어야 될 거고 누군가는 한두 번에 안 걸려. 계속 하는 거지. 이게 처음에 이 한 번이 힘들지 알다시피 한 번 힘들지 몰라요. 이게 된 거예요. 몰라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냥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말 개선점을 좀 충분히 만들어야겠다. 시스템적으로 이거는 방법을 만들어내야지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어쩐지 사건이라고 우리 생각합니다. 애가요 방학 때만 되면 그 신청했었거든요. 안 안 돼요.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막 잡았어요. 야 접수하면 일찍 접수를 하고 학점도 미리 좀 관리 좀 하고 애를 잡을 일이 아니네. 자녀분의 그 허수를 만들어 놓은 거야. 애를 잡으면 안 됐던 거네. 아, 이게 정말, 아까 뭐 정말, 5년 동안 네. 했다는 건 박재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10명이 한 명의 도적을 못 막는 건 맞아요. 맞지만 그래도 5년 동안에 이렇게 범행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은 행정 시스템 자체, 청주시의 행정 시스템 자체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이런 부분 때문에 전수조가 들어가지 않을까. 특히 보조금을 집행하는 부서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다시 한번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걸 지금 감사관을 단장으로 그런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감사원 얘기하셨는데요. 내부적으로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부적으로 하는 얘기 아니라 시민들 얘기구나. 시민들, 내부적으로 감사를 하면 뭐 하냐고. 이런 얘기를 또 하는데. 이번에 아예 양쪽에 다 문제가 있으니까 예. 충북도에서 청주시를 전면 긴급 공무점검을 해보고 청주시가 청주시는 너무 좋아할 거야. 그치? 그동안 당하기만 했잖아.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도 가서 충북도를 한번 해보자. 그렇게 서로 교차적으로 감사하는 거, 점검하는 거 어떤가 싶은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냉철한 감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더 잘 때문에. 아니까. 예, 아니, 근데 왜냐면 현실적으로 시스템을 잘 가능한 거예요. 알고 기초단체하고 뭐 그거는 광역단체가 안 되는데 그것도 안 되지만 사실은 뭐 도지사와 시장이 협의를 한다면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 하는 일인데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시장과 지사가 잘 협의하면 그것도 가능할 수 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럼요. 라는 말씀을 깔긴 깔았지만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협의가 잘 안 돼요.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있어. 사실 그 두 분,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선거에서 주민들께서 그 자리에 앉혀주신 이유가 이런 현실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을 했던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이런 현실이 좀 안타깝기는 하네요.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안으로 밖으로 살림살이가 좀 퍽퍽하다는 얘기 오늘 두 분께 좀 여쭤봤는데 끝내기 한 판으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전에도 김영환, 이범석 두 분의 이제 갈등에 대해서 상하 하택이라는 말 썼잖아요. 위에는 불, 밑에는 물. 연못이라고 했는데 때로는 갈등이 자꾸 표출되고 확대되고 심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때론 어떤 때는 또 어떤 주제는 그런 갈등이 또 바람직하게 또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현금성 복지 정책이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시급한 문제 아니거든요. 그리고 사전적인 조율이나 사전적인 협의, 사전적인 기획도 제대로 안 됐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시간을 좀 갖고 양 당사자가 만나서 서로 다시 의견을 조율해보고 구체적인 정책을 다시 또 살펴보는 거.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이 갈등을 빨리 봉합하기보다는 이런 갈등을 더 지연시켜서 확대해보고 서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하나하나 그렇죠. 맞춰서 좀 풀어가보자는 취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상황을 저는 5월 동주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말 뜻은 맞지 않더라도 정말 이 큰 위기를 극복하려면 힘을 합쳐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우리 청주 시민과 충북 도민에게 정말 이제는 김영환 지사도 성과를 보여줄 때가 됐고 또 이범석 시장님도 정말 그동안의 갈등을 화합을 통해서 성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대청호 주변 대청호 주변 규제 완화라든가 뭐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좀 이번에 한번 제대로 두 분이 협력해서 일을 했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명품 시사 토크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리얼톡 한판!